여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김순자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았던 여인. 그중 30년을 치매 환자로 살았던 여인. 하지만 그날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말이야? 뭘 알고 있었어? 하지만 김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자녀들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장남 박민준, 장녀 박수진, 차남 박지훈. 아버지, 어머니가. 박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오전 6시 15분 고인이 운명하셨습니다. 박수진이 울었습니다. 박지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차갑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회사 회의가 10시인데 장례식 준비 빨리 해야겠어. 박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치매로 고생했던 얼굴. 하지만 지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왜 웃고 있는 거지?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었지만 더 늙어 보였습니다. 30년간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산책시켰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집이 어디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만 박영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효자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이나 간병하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에요. 박영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효자 남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30년 전 그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회사 동료 여성과 외도를 했습니다. 6개월간 아내가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박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25년을 살았잖아요. 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김순자는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오늘이 며칠이에요? 무슨 소리야? 11월 15일이잖아. 아, 그랬어요? 박영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김순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당신 남편이야. 남편? 우리 결혼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40대에 오는 조발성 치매로 보입니다. 박영수는 무너졌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배신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서 30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박 선생님, 힘내세요.
정말 잘 사셨습니다. 30년이나 간병하시고 박영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했습니다. 자녀들도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박수진은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박지우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무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들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유가족분들이십니까? 박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고인이 되신 김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자녀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유언이요? 예. 김순자 여사님께서 10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박영수는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사님께서 엄격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장례 첫날 저녁 유가족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고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공개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들은 조문객이 없는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영수, 박민준, 박수진, 박지훈.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변호사 김동현이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김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입니다. 봉투에는 빨간 실로 봉인되어 있었고 김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유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치매 환자로 살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고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치매인 척 연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박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30년간의 일기가 우리 집 다락방에 있습니다. 365권입니다. 박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연기를 했다고?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수 씨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전 영수 씨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간병하라고. 그것이 속죄라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외도하셨어요? 박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당신은 간병비가 아깝다고 했죠. 제가 다 들었어요. 박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당신은 제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었죠. 제가 다 봤어요. 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당신은 평생 우리에게 의존했죠. 저는 기다렸어요. 언제 독립할지.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유언을 들으세요.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 재산은 총 50억 원입니다. 자녀들은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1년간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세요. 세 자녀가 돌아가며 1년 후 진심으로 깨달은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방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순자야,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시험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순자 올림.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의 거짓말. 아니, 30년간의 시험.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순자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죽어서야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영수는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김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야, 당신은 30년 동안 날 속였구나. 아니,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45살이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 왔습니다. 30살. 젊고 예뻤습니다. 박영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와는 25년을 살았습니다. 권태기였습니다. 그 여직원과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을 넘었습니다. 6개월간 외도를 했습니다. 김순자는 눈치챘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순자는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박영수는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박영수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김순자는 울었습니다. 며칠간 울었습니다. 박영수는 외도 상대와 헤어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순자야,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김순자는 일주일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용서해 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평생 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아프면 끝까지 간병하세요. 그렇게 할게. 그 후 일주일 김순자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자꾸 날짜를 물어봤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조발성 치매입니다. 박영수는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서 30년간 헌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내를 돌봤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산책시키고 재웠습니다.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당신 남편이야. 거짓말. 내 남편은 젊은데.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벌이야. 동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훌륭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이 드문 분이에요. 하지만 박영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속죄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한편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남 박민주는 50세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변호사 아내와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일만 생각했습니다. 성공만 중요했습니다. 부모님, 한 달에 한 번 보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 어때요? 똑같아. 치매니까. 간병인 쓰시죠. 아버지도 나이 있으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간병인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카드 드릴게요. 하지만 박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사실까? 간병비가 장난 아닌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의무만 있었습니다. 장녀 박수진은 48이었습니다. 부유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명품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업상 결혼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낳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건으로 허전함을 채웠습니다. 부모님, 명절 때만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러 왔어요. 오, 수진아. 어서 와.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 김순자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누구? 박수진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 진짜. 나도 기억 못하네.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유산이 얼마나 될까? 글쎄, 많지 않을 거야. 평범한 가정이잖아. 그래도 집은 있잖아. 강북의 작은 집. 너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야? 아니지.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차남 박지우는 45이었습니다. 무직이었습니다. 평생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직장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의존했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지훈아, 또?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넌 언제 독립할 거니? 곧요. 곧 할게요. 하지만 독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살아야 하나? 박지우는 어머니 병실에도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간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아까 먹지 않았니? 또 배고파요. 박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녀석은 언제 철들까? 30년. 박영수는 아내를 간병하며 자녀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성공했지만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이는 부유해졌지만 텅 비었습니다. 지훈이는 나이 먹었지만 철없었습니다.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컸으니까요. 그리고 김순자, 박영수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치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30년간 연기했다는 것을. 김순자는 매일 밤 가족이 잠든 후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수첩에 작은 글씨로 1994년 12월 1일 오늘부터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 영수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내 계획대로다. 1995년 3월 15일 민준이가 왔다. 하지만 30분 만에 갔다. 바쁘다고. 나는 슬펐다. 2000년 7월 20일 수진이가 결혼했다. 하지만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치매 환자라서 창피하다고. 마음이 아팠다. 2010년 9월 10일 지훈이가 또 돈을 달라고 했다.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이 없다. 걱정이다. 2024년 10월 1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유언장을 준비해야겠다. 30년간의 기록, 365건의 수첩,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영수는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3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람피운 게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어. 영정사진 속 김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그 미소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날이 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집에 가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락방에 365권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박영수는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들 365권. 각 수첩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1995년, 1996년, 2024년.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수첩을 꺼냈습니다. 1994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순자의 글씨였습니다. 작고 정성스러운 글씨. 1994년 11월 1일. 오늘 영수가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다. 회사도 그만뒀다.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다.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평생 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내가 아프면 끝까지 간병하라고. 영수는 약속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치매 연기를 하기로 했다. 영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것이 내 복수이자 사랑이다.
박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부터 계획이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11월 15일. 오늘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라고 물었다. 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11월 15일이잖아. 나는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계획대로다.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그때부터 연기였구나. 그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 병원에 갔다. 의사가 초기 치매라고 진단했다. 나는 연기를 더 잘했다. 영수는 무너졌다. 내 잘못이야.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다. 그는 죄책감으로 울었고 나는 배신감으로 울었다. 박영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박수진과 박지훈도 있었습니다. 왜 혼자 집에 오셨어요? 장례식장에 계셔야죠. 일기를 보려고 왔어. 일기요? 어머니 일기요? 박영수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 365권. 자녀들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수진이 다가가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2020년. 그녀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왔다. 아마 1,0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수진이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지만 나가면서 남편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언제까지 사실까? 빨리 돌아가셔야 집 정리하는데. 나는 다 들었다. 수진아, 엄마는 귀가 멀지 않았어. 박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박민준이 다른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8년 7월 10일. 민준이가 전화했다. 아버지, 간병인 쓰시죠? 비용은 제가 낼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민준이는 간병비가 아깝다고 아내한테 말했다. 어머니, 언제까지 사실까?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민준아, 엄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기는 살아있단다. 박민준은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 들으셨어요? 박지훈도 수첩을 하나 집었습니다. 2022년 5월 5일. 지훈이가 또 돈을 달라고 왔다. 아버지, 100만 원만 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한다. 언제 철들까? 영수는 또 지갑을 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지훈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수를 위해서.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보고 들었어. 치매가 아니었으니까.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요? 왜 30년 동안 속이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시험한 거야. 시험이요? 박영수는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나를 용서하고 싶었어. 내가 외도한 것을.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외도하셨다고요? 그래. 30년 전에 6개월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어.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획을 세웠어. 치매 연기를 해서 나를 평생 간병하게 만든 거야. 그게 내 벌이었어.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왜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박영수는 또 다른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폐가 안 좋다. 의사가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쓰기로 했다. 나는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망스럽다. 민준이는 성공했지만 차갑다. 수진이는 부유하지만 공허하다. 지훈이는 나이 들었지만 철없다. 영수만 30년 간병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이제 그들을 시험하고 싶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 1년간 아버지를 직접 간병하라고. 그들이 깨닫길 바란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박영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야.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박수진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잔인해요. 30년 동안 속이시다니. 잔인한 건 너희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나 혼자 어머니를 돌봤어. 너희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병해 봤니? 자녀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간병비가 아깝다고 했지. 어머니가 다 들었어. 박민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너는 유산 계산하고 있었지. 어머니가 다 봤어. 박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아, 너는 평생 부모한테 의존했지. 어머니가 다 알았어. 박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1년간 나를 간병해봐. 그럼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직장이 있어요. 일이 있고요. 너희 어머니 유언이야. 1년간 간병하지 않으면 재산 한 푼도 못 받아.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재산이 얼마예요? 박영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50억. 자녀들은 숨이 멎었습니다. 50억이요? 그래. 너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몰래 투자했어. 부동산, 주식. 나도 몰랐어. 박민준이 계산했습니다. 50억을 3등분하면 16억씩. 박수진도 생각했습니다. 1년만 간병하면 16억을 받는다고. 박지훈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5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박영수는 자녀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역시 돈만 생각하는구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선택해. 1년 간병하고 재산 받을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박민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1년간 간병하겠습니다. 박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박지훈도 말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박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야, 당신 말이 맞았어. 자식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그날 밤 자녀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주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1년간 휴직해야 할 것 같아. 왜? 아버지 간병해야 해. 그래야 유산 50억 받을 수 있어.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 휴직하면 월급 손해가 6천만 원인데 그래도 16억 받으면 이득이네. 그렇지? 박수진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1년간 시댁 안 갈 거야. 왜? 친정아버지 간병해야 해. 힘들겠네. 하지만 16억 받으면 괜찮잖아. 박지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년만 참자. 그러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세 자녀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간병한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 후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돌아가며 1년간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씩 교대로. 첫 딸은 장남 박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은 회사에 1년 휴직계를 냈습니다. 부장님, 아버지 간병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효자시네요. 효자가 아니라 돈 때문이야. 박민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오, 민준아. 박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내를 간병하느라 허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셔야죠. 그래. 고맙다. 박민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뭘 해드리지? 그는 편의점에 가서 즉석 죽을 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박영수는 죽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직접 죽을 끓여줬는데,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박민주는 아버지가 드시는 것을 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읽었습니다. 1년이나 쉬면 내 자리 위험한데. 박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마음이 여기 없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민주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중국집 음식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순자는 매일 집밥을 해줬는데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주는 지쳐갔습니다. 아버지, 화장실 가셔야 해요. 그래. 부축해 줄래? 네. 박민주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화장실까지 데려갔습니다. 이걸 30년 동안 하셨다고? 미치겠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생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박영수가 넘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으악! 아버지! 박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박민준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 씻겨드려야 하는데. 박민준은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하셨다고? 그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민주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이제 수진이 차례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두 번째 달 박수진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 모실게요. 그래. 수고한다. 박수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오빠보다 잘할 거야. 나는 여자니까 간병을 더 잘하겠지.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아버지를 씻겨야 했습니다. 아버지, 씻으셔야 해요. 그래. 부탁한다. 박수진은 아버지를 욕실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옷을 벗기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결국 간병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 좀 씻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영수는 실망했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부르는구나. 일주일 후, 박수진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에 외출 좀 해야 해요. 그래, 괜찮아. 가봐. 박수진은 명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안 보이더라. 응, 아버지 간병하느라. 힘들겠다. 그렇지 뭐. 하지만 1년만 참으면 16억 받아. 친구들이 눈을 크게 떨렸습니다. 16억? 응. 어머니 유산이 50억이거든. 와, 그럼 참을 만하겠네. 박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침대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물 좀. 박수진은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왜 전화 안 하셨어요? 핸드폰이 손에 안 닿아서. 박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혼자. 그날 밤 박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수진도 지쳤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이제 지훈이 차례다. 세 번째 달 박지훈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박지훈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했습니다. 첫날 박지훈은 아침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버지, 라면 드세요. 고맙다. 박영수는 라면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30년 동안 라면 한 번 안 끓여줬는데, 하지만 먹었습니다. 박지훈은 아버지를 돌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일주일 후, 박지훈은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그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언제 취직할 거니? 곧요. 아버지 간병 끝나면 알아볼게요. 넌 이제 45이야. 언제까지 부모한테 의존할 거니?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박지훈은 처음으로 반성했습니다. 나는 평생 부모님께 짐이었구나. 그날 밤 박지훈은 구인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1년 후에는 꼭 취직하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 자녀 모두 한 번씩 간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걸 하셨다고. 어느 날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박영수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했습니다. 형, 정말 힘들죠?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치겠어. 30년을 어떻게 하셨을까? 박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일주일만 해도 지치는데 30년이라니.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기 더 읽어봤어요? 아직요. 한번 읽어봐요. 충격적이에요. 박민주는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민준이 생일이다. 50살이 됐다. 나는 선물을 준비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시계.
하지만 민준이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저녁 8시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울었다. 영수도 울었다. 우리는 혼자 케이크를 먹었다. 민준이 못 가지. 박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일도 잊어버렸어요. 박수진도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 수진이가 카네이션을 보냈다. 택배로. 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하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다. 얼굴도 보지 않았다. 택배 카네이션. 이게 요즘 효도인가 보다. 박수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딸이었어요. 박지훈도 일기를 읽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지훈이가 또 왔다. 또 돈을 달라고.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나는 속으로 웃었다. 몇 번째 마지막인지. 영수는 또 지갑을 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지훈아, 언제 철들까? 박지훈은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께 짐이었어요. 세 자녀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박영수가 일어났습니다. 깼니? 자녀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박영수는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바로잡고 싶었던 거야. 6달이 지났습니다. 세 자녀는 2번씩 간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부장님, 정식으로 사직하겠습니다. 왜요? 휴직 중인데 왜 사직을?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사는 놀랐습니다. 박 부장, 정신 차리세요. 경력이 아까워요. 아닙니다. 제가 놓친 게 더 많습니다. 박민주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민준이가 요리를? 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박민주는 서툴지만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박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변했구나. 박수진도 변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모두 팔았습니다. 여보, 왜 이걸 팔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간병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박수진은 그 돈으로 아버지께 안마 의자를 샀습니다. 아버지, 이거 쓰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박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박지훈은 취직했습니다. 45의 나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첫 월급이에요. 박지훈은 봉투를 드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쓰거라. 아니에요.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평생 받기만 했으니까. 박영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세 자녀는 매주 일요일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일기 다 읽었니? 아니요. 너무 많아서. 마지막 일기를 읽어봐. 박영수는 마지막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4년 10월 자녀들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박민준이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의사가 말했다. 길어야 석 달. 폐암 말기다. 나는 담담했다. 이미 각오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영수가 혼자 남는다는 것. 30년 동안 나를 간병했다. 이제는 영수가 쉬어야 한다. 하지만 자식들이 돌볼까? 걱정이다. 자녀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를 불렀다. 조건부 상속. 1년간 아버지를 간병하라고. 너무 가혹한가? 하지만 필요하다. 자식들이 깨달아야 한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박수진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서였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민준이에게 편지를 썼다. 봉인해서 유언장에 넣었다. 민준아, 너는 내 자랑. 서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워졌다. 성공만 중요하게 생각했다. 가족은 뒷전이었다. 나는 내가 다시 따뜻해지길 바란다. 1년간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사랑해, 민준아. 박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페이지. 2024년 10월 30일 수진이에게도 편지를 썼다. 수진아, 너는 예뻤다. 부유하게 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물질로 채우려 했지만 안 됐다. 진짜 행복은 사랑에서 온다. 가족의 사랑에서. 1년간 아버지를 돌보면서 진짜 행복을 찾길 바란다. 사랑해, 수진아. 박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1월 5일 지훈이에게 편지를 썼다. 지훈아, 너는 내 막내였다. 평생 철없이 살았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 45이야. 1년간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책임감을 배우길 바란다. 독립하길 바란다.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사랑해, 지훈아.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대로 살게요. 약속해요.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내일 병원에 간다. 마지막 검진이다. 아마 이 일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수야, 고마웠어. 30년 동안 나를 간병해줘서. 당신 덕분에 용서할 수 있었어. 민준아, 수진아, 지훈아. 너희를 사랑한다. 비록 실망시킨 적도 많았지만 부디 이제라도 깨달아라.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를 잘 모셔라. 나처럼 30년은 아니어도 되지만 진심으로 모셔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엄마가, 아내가, 손자가. 자녀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박영수도 울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박민준이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수첩 뒷면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박민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박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박수진과 박지훈이 물었습니다. 형, 무슨 내용이에요? 박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이었어.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 대학 동기였어. 우리는 사랑했고 너를 가졌어. 하지만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너를 임신한 지 2달 만에. 나는 혼자가 됐어. 미혼모가 될 뻔했어. 그때 박영수 씨를 만났어. 착한 사람이었어. 내 사정을 알고도 결혼해줬어. 그리고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민준아, 박영수 씨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진짜 아버지야. 너를 뱃속에서 낳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키웠어. 그 사실을 기억해줘. 그리고 아버지께 더 잘해줘. 혈연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너를 진짜 아들로 사랑했어. 엄마가 박민주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에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이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박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키워준 아버지. 서울대 학비를 대주고 결혼 비용을 대주고 한 번도 차별하지 않은 아버지. 박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박민주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박수진과 박지훈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석 달 후. 간병이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박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아버지와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래. 같이 걷자.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5살 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줬지. 제가 계속 넘어졌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셨죠. 그래. 넌 무서워했어. 하지만 결국 탔잖아. 박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아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박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피는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 중요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진은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배웠습니다. 요리 학원에 다녔습니다. 오늘은 갈비찜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박수진은 집에 와서 직접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박영수는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그래. 내 어머니 맛이 나. 박수진은 울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잘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요리하셨잖아요. 수진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박지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3달 만에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지훈아, 내가 쓰거라. 아니에요. 제가 평생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 드리고 싶어요. 박영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많이 컸구나. 어느 날 박영수가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자녀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박영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자녀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교대로 간병했습니다. 박민주는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민준아,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박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수진아, 사람은 다 가는 거야. 하지만 너무 일러요. 아직 더 효도하고 싶어요. 박지우는 아버지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평생 철없이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짐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지운 올림.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아. 너희가 이렇게 변해줘서 아버지는 행복해. 일주일 후 박영수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자녀가 함께 모였습니다. 박영수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박수진이 요리했습니다. 박민준이 상을 차렸습니다. 박지훈이 과일을 깎았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박영수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차려주던 밥상과 똑같네. 맛있겠다.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 후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세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유산 포기하기로 했어요. 박영수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50억 저희가 나눠받지 않기로 했어요. 왜?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간병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서예요.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박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50억은 아버지께서 쓰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남으면 기부하세요. 하지만 그건 너희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모은 돈이야. 박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를 시험하려고 그 조건을 거신 거예요. 저희가 변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변했어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박영수는 자녀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박영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봤지? 아이들이 변했어. 사진 속 김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계획이 성공했어. 아이들이 진짜 가족이 됐어.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30년 동안 고생했어.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이들을 바로 잡아줘서 고마워. 다음 날 박영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3등분해 주세요. 그들은 이미 1년 간병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몫은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센터예요. 간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일주일 후 박영수는 김순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 왔어요. 자녀들이 인사했습니다. 박영수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순자야, 아이들 데려왔어.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평생 잘못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박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지훈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독립할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박영수는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컸어. 당신 덕분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김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컸어요.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1년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회장님, 기적이에요. 심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박영수는 웃었습니다. 가족이죠. 가족이 저를 살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사랑과 간병 덕분에 박영수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고 김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에 마지막 봉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봉투요? 예. 1년 후에 개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박영수는 놀랐습니다. 순자가 또 뭘 남겼을까?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1년 후 가족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1년이 지났겠죠. 영수야, 당신은 아직 살아계시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민준아, 수진아, 지훈아. 1년간 아버지를 간병했나요? 힘들었죠? 그게 제 의도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보길 바랐어요. 이제 진실을 말하겠어요. 가족들은 긴장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왜 그랬는지 진짜 이유를 말할게요. 30년 전 영수가 바람을 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았어요.
민준이는 25, 수진이는 23, 지훈이는 20. 이미 다 컸지만 부모의 이혼은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치매 연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고요? 영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수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30년간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자식들. 나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은 성공했지만 가족을 잊었어요. 돈을 벌었지만 사랑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1년간 아버지를 간병하라고. 여러분이 변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변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선물을 드릴게요.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0억의 재산. 이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돈은 원래 없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투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평범했어요. 50억은 거짓말이었어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50억이 없다고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1년간 간병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나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변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웠을 거예요. 그게 제 진짜 유산이에요. 50억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완전히 빈손으로 보낼 순 없죠. 제 진짜 재산은 5억입니다. 집과 저축한 돈. 이것을 3등분해서 드릴게요. 50억은 아니지만 엄마의 사랑이 담긴 돈이에요. 그리고 영수에게도 남겨둔 게 있어요. 우리 집 다락방에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편지가 있어요. 영수만 읽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속여서.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여러분을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최선. 행복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엄마가, 아내가, 순자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50억이 거짓말이었어요? 박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박지우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답네요.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당신은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박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뭐가? 돈이 5억이든 50억이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미 더 큰 걸 받았어요. 박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박지훈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요.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박영수는 자녀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박영수는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박영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고 1년이 지났겠죠. 당신은 아직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실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강하니까요. 여보,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30년 전에 이미.
치매 연기는 벌이 아니었어요. 시험이었어요. 당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증명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치매 환자 연기를 했지만 당신의 사랑을 매일 느꼈어요. 당신이 저를 씻겨줄 때, 당신이 밥을 먹여줄 때, 당신이 손을 잡아줄 때, 저는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여보. 30년 동안 사랑해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속여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것이 최선이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변했어요. 제 계획대로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마음껏 사세요. 재혼하셔도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어요. 사랑합니다, 영수.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아내 순자가. 박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자야, 나도 사랑해. 영원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영수는 김순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순자야, 왔어. 그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내 편지 읽었어. 마지막 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아이들을 바로 잡아줘서. 박영수는 웃었습니다. 너는 치매가 아니라 천재였어. 우리 모두를 가르쳤어. 그는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푹 쉬어. 당신도 고생 많았어. 박영수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잘 살게. 당신이 원한 대로. 그는 무덤에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순자야.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재혼은 안 할 거야. 내 인생에서 당신 하나면 충분해.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원히 당신만 사랑할게. 3년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박영수는 여든이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자녀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자리를 버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 책 들어왔어요. 어디 보자. 박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함께 책을 읽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박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박수진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매일 오는 봉사자예요. 박수진은 치매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이야. 사랑하면 할 수 있어. 박수진은 울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박지우는 정규직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제 약혼자예요.
박지우는 평범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해요. 박영수는 기뻤습니다. 축하한다, 지훈아. 정말 축하해. 박지우는 독립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많이 컸구나. 세 자녀는 매주 일요일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잡채예요. 박수진이 음식을 올렸습니다. 나는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박민준도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과일 깎아왔어요. 박지훈도 참여했습니다. 식탁은 가득 찼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박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순자야,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변했어. 어느 일요일 박영수가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해. 재단이요? 그래. 김순자 사랑재단.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야. 자녀들은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박영수는 김순자가 남긴 5억 원 중 반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반은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필요 없어요. 받아라. 너희 어머니가 준 거야. 자녀들은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박민주는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박수진은 치매 환자 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박지우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 김순자 사랑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영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순자의 남편 박영수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제 아내는 30년간 치매를 앓았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치매 연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영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제 아내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박영수는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녀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30년간 경험했으니까요.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순자는 죽어서도 사랑을 나눕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요. 개소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김순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재단 만들었어요. 자녀들이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박영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해냈어. 아이들이 변했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점 주인이 됐어요. 행복해요. 박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봉사하며 살아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박지훈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했어요. 독립했어요. 당당해요.
박영수는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5년 후, 박영수는 8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김순자 사랑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치매 환자 가족을 도왔습니다. 박민준의 서점도 번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추천책 있어요? 이 책 어때요?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박수진은 치매센터의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그래요. 당신 우리 딸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딸처럼 모실게요. 박지우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집 가요. 그래, 가자.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영수, 세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15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5살 손녀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예쁘네. 이게 뭐니? 할아버지랑 할머니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는 할머니요. 박영수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 방에 걸어둘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큰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식사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함께 낭독합시다. 박영수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모두가 따라 읽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박영수는 혼자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보고 있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해. 다 내 덕분이야.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어. 하지만 헛되지 않았어. 아이들이 변했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김순자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나를 사랑해줘서, 우리 가족을 만들어줘서. 박영수는 돌아섰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요. 좋아.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김순자의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 그날 밤 박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김순자가 30년간 쓴 것처럼 2029년 12월 25일 오늘 온 가족이 모였다. 아이들도 손주들도 모두 정말 행복했다. 순자야, 고마워. 당신이 우리를 바로 잡아줘서 당신의 30년 계획은 성공했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당신이 가장 사랑하던 크리스마스의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 보고 싶어, 순자야. 하지만 기다릴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영원히. 당신의 남편 영수가. 박영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 순자야. 좋은 꿈 꿔. 별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김순자가 나도 사랑해, 여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수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과 함께, 행복한 가족의 미래와 함께,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김순자는 30년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